이번 시간에 암수육자법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덕경의 그 내용과는 조금은 관계없는 얘기지만, 필자가 창안해서 세상 밖에 내놓은 것이 어찌 보면 운세를 풀 수 있고, 때때마다마다의 나이와 때때마다마다의 동물들이 달라지는 것을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장의 이제 그 뜻풀이로만 보면은 대도가 없어지면 어진과 발음을 찾게 되고,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말하면 큰 거짓이 생겨난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효도와 너그러움을 얘기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충신을 기다린다. 원문은 그래요. 원문은 그래서 내용이 짧다 보니까 앞 시간에 그 얘기한 걸로 이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암수육자법에 대한 골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이제 1000년 가까이 됐죠. 송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학설이지, 학설이고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고려에 이어 들여와서 사용하다가 이시조선에 또 전해져서 사용을 하다가 우리 일제의 그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말하자면 사주팔자 명리학이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원래 명리학이 살론으로만 이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살론이란 뭐예요? 죽는다. 또 살자가 좀 더디게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살이란 말은 죽는다 얘기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얘기죠. 그래서 무슨 살이다, 귀역살이다, 망신살이다, 역마살이다, 도화살이다, 괴강살이다, 많잖아요, 살이. 그 살이 몇 개냐면 다 계산해 보면 대충 한 360개의 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주 명리학에 네 기둥을 세워서 태어난 해, 달, 날, 시의 사계절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아무리 적어도 한 사람의 살이 적게는 3개, 4개에서 많게는 10개가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 죽을 운수나 죽을 시간이 많은 거지, 이렇게. 이것이 누가 살로를 만들었냐? 일제의 시대를 식민지 시대를 넘어오면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 주역을 없애버리고 이 사주 명략을 집어넣으면서 전부 다 살론으로 바꿔서 가르쳐 준 거죠. 그것도 이제 세월이 전에 거의 100년 역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냥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적은 뭐예요?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죽을 것인데 나한테 잘 와서 부탁하면 부적 하나 써주고 글 하나 써주고 해가지고 내가 너 살려줄게, 이 얘기거든요. 즉 너 이러이러한 죽을 수 있는 운명이나 시간인데 나한테서 좀 돈 좀 주면 부적 하나 써주고 너 살려줄게,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은 이건 잘못됐다. 천지자인이 순환에 의해서 돌아가는 천지자인의 이치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60갑자에 대한 공부를 젊은 나이부터 하죠. 그래서 최후에 만들어진 것이 말하자면 암수육자법입니다. 사주팔자가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저는 삼주육자법이 되겠죠. 삼주육자법이라는 것보다는 암수를 먼저 가르기 때문에
그 암수에 대해서 말하자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간은 하늘에 쓰여진 문자, 하늘에서 인간들에게 내려준 문자로 보면 됩니다.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당연히 없죠. 예, 하늘에서 하는 일.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개의 천간이 정해져 있듯이 10개의 천간에 의한 기운에 의해서 태어난 해, 달, 날, 시가 존재하겠죠. 이것이 사주 명리학의 골격인데 저는 태어난 해, 달, 날만 계산하자. 시간은 계산하지 말자. 왜? 자연에서는 겨울에 노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태어난 해와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만 계산해 보자. 그래서 3주를 기둥을 세우면 그 위아래 천간지지의 글자가 6글자죠. 그래서 암수육자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천간과 지지의 동물들이 명리학에서는 지지의 동물들만 계산하잖아요. 즉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만 동물을 얘기하는데 암수육자법에서는 천간에도 동물들이 있다. 예, 그 동물들이 또 때때마다 즉 봄에 하는 행동과 여름에 하는 행동과 가을에 하는 행동이 다르다. 예, 그럼 겨울은 태어난 시를 대입을 하면 되는데 태어난 시는 필요 없다. 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니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계절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봄, 여름, 가을의 구분을 사람의 나이로 예, 얘기를 한다면, 봄은 20살까지. 예. 그 다음에 여름은 21살부터 42살까지. 어쩌면 3살까지도 되겠죠. 그리고 가을은 43살부터 66세까지. 즉, 봄은 20년, 여름은 22년, 가을은 24년이 돼서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 66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누구라도 그 계절에 대한 그 나이, 이것은 크게 뭐 변화를 줄 수가 없죠. 딱 정해졌으니까. 네. 그러나 위아래 계절이 바뀌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환절기의 기간이 앞에서 2년, 뒤에서 2년. 이 환절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큰 환절기는 때때마다마다에 누구라도 다 중하겠지만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즉, 우리가 이제 42살에서 43살로 넘어가는 게 그게 아니 가을이죠. 그런데 40살에부터 45살까지 그 4년. 그게 환절기죠.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 그때 말하자면 이제 하던 직업에 대한 것이 바뀐다든가, 뭐 직업이 바뀌면서 또 직장도 바뀐다든가, 아니면 집안으로 말하자면 내 배우자가 바뀐다든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아무 때나 평온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변화는 환절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로 넘어갔다고 해서 환절기가 없느냐? 아니죠. 글자 하나하나마다가 10년, 11년, 12년의 시간을 지니고 있으니
요즘에 뭐 60 넘어서도 그 노년의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는 여인들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심은 여성들이 인내하고 참아주어야 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남녀의 사랑이 음과 양의 관계에서 성립이 된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따라주어야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남자가 아무리 좋다고 쫓아다녀봐야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성공 확률이 30%뿐이 없어. 남자가 여자를 쫓아가서 혼인을 하는 경우는. 근데 여자가 남자를 쫓아서 좋다 그러면 70%는 이루어집니다. 여자들이 더 강인하죠.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때때의 계절마다의 동물들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병진생이 뭐라자면 월 났다. 그리고 날은 무날 났다. 그러면 경무가 되겠죠. 그럼 짐승들이 다 달라요. 자, 갑은 여우입니다. 여우 또는 너구리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을은 담비입니다. 담비. 네. 병은 사슴입니다. 정은 노루입니다. 노루. 무는 요 조금 설명하기 복잡하죠. 요거 무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독수리고 땅에서는 개,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가재가 됩니다. 네. 기는 오리입니다. 오리. 경은 까치입니다. 까치. 그 다음에 신은 꽁. 임은 제비. 개는 박쥐. 이렇게 동물들이 배속이 돼 있어 12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아니, 천간이 10천간 10개인데 왜 12마리 동물? 무가 그렇지, 무. 무의 하늘과 땅과 바다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니까 12마리가 되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내가 세상 밖에 처음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때때마다의 계절이 바뀌며 말하자면 천간에 정, 경, 무가 떠 있다면 봄의 계절에는 노루처럼 살아야겠죠. 노루. 네. 그 다음에 여름의 계절에는 경, 까치의 기운으로 살아가죠. 그 다음에 무가 되면은 개의 걸로 살아가죠.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정, 경, 무의 행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변하죠. 또 나이는 정이 4살이죠. 갑을 병정이 나이 순서니까.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개 하면 10살이죠. 개가 10살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개는 박쥐라 그랬지. 박쥐는 밤과 낮이 바뀌었죠. 영리하죠. 똑똑하죠. 개가 천간에 뜬 사람들은 다 머리가 영리합니다. 네, 머리가 영리해요.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리고 밤과 낮인 바뀐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 밤도 좋고 낮도 좋고. 네, 이것은 천간의 동물들을 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4살에 시작해서 7살로 여름에 올라갔다가 가을이 되면 5살로 내려오죠. 그런데요, 이 무와 기는 오행상 토에 속하는데 무는 순놈입니다. 순놈이라서 남에게 지질 않아요. 나이가 5살이라고 해서
5살로만 봐서는 안 되죠. 무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는 특별하게 하늘의 동물과 땅의 동물과 바다의 동물이, 물의 동물이 다 달라요. 거기서 다 하늘의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땅에서는 개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개도 맹수입니다. 네, 맹수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그 가재가 우리가 먹거리라 생각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바다에서는 아주 뭡니까? 이 발톱 들고 다니면 꽉꽉 찍어서 먹는 습관이 있으니까 남을 제압하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5살짜리가 때로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어요, 무는. 예. 그래서 그 계절마다에 다 다르죠. 말하자면 이제 천간에 을년생이 정달 태어나서 개날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살이죠. 천간의 나이가. 왜냐하면 갑을 2살이죠. 갑을 병정 4살이죠. 그 다음에 개는 10살이죠. 그러니까 2살, 4살, 10살 더하면 16살. 내가 이 나이를 왜 얘기하냐면 나이의 관계에 의해서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암수의 관계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의 나이가, 나의 실제 나이는 그건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느 집안을 봤어요. 이제 부부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낳아서 키워서 지금 딸이 말하자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이 집의 대장은 딸이라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래요. 네, 그랬죠. 엄마, 아버지, 오빠보다 얘가 제일 나이가 많다. 무슨 그런 엉터리가 있냐 그래요. 아니다. 이건 하늘에서 짊어지고 나와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나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 말이 우리 집안에서는 다 꼬리를 내린다. 말하자면 집안에서는 대장이다. 이 얘기했더니 실제 그렇답니다. 예. 이거 아주 신통하지 않아요? 예. 그 딸이 시집을 가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엄마 아빠하고 아들내미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뒤에 또 대장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부장적으로 생각했던 유교의 사상을 가지고서는 이 암수 육자법을 온전히 택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유 불문하고 그냥 윗사람 그러면 그냥 어른들한테는 무조건 그냥 참 공경할 줄 알고 효도할 줄 알고. 지금 어디 그래져요? 근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암수육자법에 나이의 계산을 대입을 하니까 그 신통하게 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족의 구성원이 누구냐? 아버지가 대장이냐? 엄마가 대장이냐? 아니에요. 어떤 예에서는 이 실제의 나이는 띠동갑이에요. 네, 띠동갑인데 말하자면 이제 부인이 42살인데 신랑은 54살이에요. 그럼 12살 더 먹었죠? 예, 12살 더 먹었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쥐띠거든요. 쥐띠. 근데 부부가 나이를 쫙 계산해 보니까 부인이 많은 거예요. 천간 나이가.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살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옆에서 볼 때에 나이가 12살이나 어린 사람하고 산다 그러면 그 솔직히 큰 혜택 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12살의 어린 말하자면 연기하고 산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옆에서는 부러워하는 눈으로 많이 보겠죠. 그런데 실상
그 가정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늘에서 짊어지고 나이가 신랑이 적어. 여자가 더 많아.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의 대수사의 모든 것들은 이 부인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참 어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신통하기도 하고, 예. 아주 이 부인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쭉 해서 들려줬더니 발을 뻗고 울더라고요. 발을 뻗고 울어. 예, 그 사람 많은 데서도 발을 뻗고 울어. 이렇게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딨냐. 이 억울해서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2살이나 더 먹은 신랑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 부인을 말하자면 공주 모시듯이,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인이 시집 와서 딸 둘, 아들 하나를 낳고 세상을 사는데 결혼해서 한 7, 8년에서 애들이 큰 애가 초등학교를 가고 작은 애가 이제 4살인가 먹었는데 그때부터는 신랑이 이 가정의 대수사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밖으로 돌더랍니다. 네, 왜요? 나이가 자기가 적으니까. 집안에 나이 먹은 자기 부인이 알아서 할 거니까. 왜 집안의 어른은 부인이니까. 누가 시켰나요?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내가 쭉 얘기를 해줬더니 억울해 한다고. 그 내가, 야, 그럼 다른 방법이 있냐? 너 홍어 가려면 저 이혼하고 너보다 1000간 나이 많은 사람을 골라가서 지금이라도 시집 가거라? 내가 그래 봤지. 그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에,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처방해줬냐고요? 이제 하늘에다가 바로 그냥 특별히 그냥 글을 써서 내가 하늘에다 딱 한 장, 신장들을 통해서 내가 딱 하늘에다 붙여버렸죠. 그러고 났더니 신랑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본인이 나이가 적은 사람은 적은 짓거리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정해진 것이지, 누가 뭐 땅에서. 그러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고생을 좀 덜 하고, 예, 살으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세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되죠.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우리가 나이가 많다, 적다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어른들은 입장에서는 아랫사람을 보살피게 되고, 예. 또 나이 어린 사람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게 사회 통념 아니에요? 근데 천간 나이를 짊어지고 온 것이 나이가 많다, 적다를 계산하려면 뭐 쉽죠. 뭐 어려워요? 가불병정 무의경시가 나이의 순서다. 그러니 천간 딱 살펴놓고 보고 또 나와 배우자의 관계를 살펴놓고 그 나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면 되지. 아니 뭐정 모르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네. 그래야 뒤바뀜이 없는 세상을 합니다. 뒤바뀜이란 무엇이냐? 집안에는 밖에 사람과 안 사람이 있듯이, 물론 내가 뭐 밖에 사람이라고 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안 사람이라고 해서 하대하는 그런 그 유교적 관점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양의 관계에서 음과 양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집안에 대한 책임감이 더 많아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직장을 가지면 그 배우자들은 먹고 사는 생업에 많이 손을 놓고
부인을 의지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렇게 가만히 보면 또 이 여성이 순놈의 기질입니다. 순놈의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 어때요? 본인이 순놈의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즉 여자로서 다소곳하게 뭐 집안에 이거 주물럭거리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을 더 원해요. 본인이 순놈의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밖에 나가야 적성이 풀리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이면서 암놈의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부인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겠죠. 순놈의 보호를 받으려고. 이게 몸뚱아리는 남자 여자가 결정이 되어 있지만 실상의 남자 여자의 기운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마다에 오는 계절마다 봄의 암수, 여름의 암수, 가을의 암수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생배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없습니다. 천생배필이라는 건 없고, 남녀 간에는 음과 양의 관계, 또 나이의 관계, 또 계절의 관계에 의해서 때때마다마다의 행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죠? 저는 저한테 와서 이 장사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죠. 왜? 결정 지어지거나 다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할까요 말까요 하는 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시오 마시오예요? 그래도 스님이 그거 좀 알아야, 아니까 좀 가르쳐 줘야 안 되겠어요? 그런 건 결정하고 얘기하세요. 특히 많은 이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방위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방향, 동서남북의 방향이 우리와 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얘기를 해주죠. 오늘도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쪽 산이 응달이 응달, 눈이 안 녹았어요. 이쪽 동쪽이나 남쪽이 다 녹았는데 북쪽이나 서북쪽에는 지금도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 많다 그래요. 네, 그랬어요. 큰 물, 산 꼭대기에서 나는 모든 물의 물줄기는 서북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북간. 서쪽의 북간. 네. 서북간은 물이 많다. 큰 물은 서북간에서 다 흘러내린다.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죠, 그런 거. 내가 얘기를 해줬더니 아주 그냥 신기한 듯이 얘기를 듣더라고요. 천지자연은요, 연구를 하다 보면, 들여다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가 망상해. 누가 이런 얘기 했다더라 하면 그것 가지고 자기 아는 것이 돼요. 천만의 말씀.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스스로 연구해서 스스로 또 꺼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수육자법의 가장 골격은 때때마다마다의 계절이 변한다. 첫째, 봄, 여름, 가을의 계절이 있다. 그 계절은 또 암수가 따로따로 변한다. 네. 그리고 나이도 계절마다마다 변한다. 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어른이 된다. 어른이죠. 나이가 많으니까. 많으면 누군가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예, 암수육자법은 제가 세상에 처음 만들어서 세상 밖에 내놓은 것은 무슨 점술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알듯이
누구나 다 익혀서 담아두시면 우리 생활에 유익하다고,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내가 세상 밖에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생뚱맞기도 하고 어찌 보면 대단한 학문입니다. 학문이죠.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60갑자에 대한 공부를 한 20년, 30년 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에 퐁당 빠져버리면 스스로의 상을 버리게 됩니다. 또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